혹시 들어보셨나요?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은 사람이 구독한 유튜버, 그리고 유튜브 역사상 가장 큰 돈을 쓴 크리에이터. 그의 이름은 미스터비스트. 본명은 지미 도널드슨. 올해 27살입니다. 그의 유튜브 메인 채널 구독자 수는 4억 3천만 명. 이 숫자는 세계 대부분의 나라 인구보다 많습니다. 그가 한 번 영상을 올리면 90일 안에 10억 명이 넘는 사람이 그 영상을 봅니다. 그야말로 전 세계가 동시에 반응하는 엔터테인먼트죠.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그의 영상은 특별한 연예인도, 화려한 세트도, 심지어는 대단한 스토리도 없습니다. 그가 내세운 건 단 한 가지, 순수한 호기심과 압도적인 규모감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7일 동안 섬에 갇히다. 전용기에 갇힌 채 100일을 살아남으면 전용기를 드립니다. 갇혀서 100일 동안 버티면 50만 달러. 이런 단순하고 터무니없는 아이디어들이 전 세계 수억 명의 시선을 단숨에 끌어모읍니다. 그의 콘텐츠는 리얼리티 예능 피어 팩터나 서바이버와 비슷하지만 인터넷 시대의 속도와 자극에 완벽히 맞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시작 5초 안에 시청자를 붙잡아야 한다는 알고리즘의 논리를 누구보다 정확히 이해하고 활용한 사람이 바로 미스터비스트입니다. 그는 썸네일만 만드는 팀을 따로 두고 매 영상의 제목과 첫 장면을 수십 번 테스트합니다. 심지어 영상의 조명, 인트로송 말투, 편집 템포까지 모두 데이터로 분석하고 실험합니다. 그가 만든 문서는 이름하여 미스터비스트 프로덕션에서 성공하는 법. 무려 36페이지짜리 분석서였습니다. 지미 도널드슨은 10대 시절부터 하루 20시간씩 유튜브 알고리즘을 분석했습니다. 어떤 장면에서 사람들이 떠나는지, 썸네일 색상은 무엇이 클릭을 유도하는지, 조회수의 수학을 집요하게 연구한 끝에 그는 조회수의 공식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의 채널은 단순한 유튜브 계정을 넘어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미디어 기업 중 하나로 성장했습니다. 하나의 영상이 만들어지는데 투입되는 돈만 300만에서 400만 달러, 기업 전체 매출은 연간 4억 5천만 달러, 그가 만든 초콜릿 브랜드 피스터블즈는 1년 만에 2억 달러 매출을 돌파했습니다. 하지만 이 27살 청년이 진짜로 하고 싶은 일은 단지 돈을 벌거나 조회수를 늘리는 게 아닙니다. 세상 그 어떤 회사도 매번 1억 회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하는 영상을 꾸준히 만들어낸 적이 없습니다. 이건 진짜 유일무이한 기계예요. 그의 목표는 단순한 유튜버가 아니라 엔터테인먼트 제국의 건설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는 지금 자신의 회사를 비스트 인더스트리라 부르고 그곳에서 약 450명의 직원이 일하고 있습니다. 300명 이상이 영상 제작을, 나머지는 초콜릿, 스낵, 소프트웨어, 게임, 그리고 새로운 IP를 만들고 있죠. 이제 미스터비스트는 유튜브 스타라는 단계를 넘어서 현대판 월트 디즈니를 꿈꾸고 있습니다. 그가 쏘아 올린 한 편의 영상은 더 이상 단순한 오락이 아니라 글로벌 비즈니스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렇게 묻습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왜 이렇게까지 미스터비스트에 열광할까요? 단순히 돈을 많이 쓰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운이 좋은 유튜버이기 때문일까요? 정답은 그가 돈을 쓰는 방식과 사람을 대하는 방식에 있습니다. 그의 영상에는 늘 하나의 공식이 있습니다. 첫째, 말도 안 되는 설정. 둘째, 끝까지 몰입하게 만드는 서사. 셋째, 진짜 같은 보상과 감정. 그의 영상은 현실과 게임의 경계를 무너뜨린 실시간 리얼 서바이벌 쇼입니다. 하지만 미스터비스트의 진짜 힘은 스케일이 아닙니다. 그는 돈을 던지는 대신 의미를 던집니다. 단순히 누군가에게 현금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사람들의 감정, 희생, 그리고 인간성을 드러냅니다. 예를 들어 그는 우버 기사에게 갑자기 1만 달러의 팁을 주고 무작위 트위치 스트리머에게 3만 달러를 송금합니다. 처음에는 재밌네로 시작하지만 시청자는 어느 순간 선한 영향력이라는 키워드를 떠올리게 됩니다. 그는 늘 말합니다. 나는 누군가의 하루를 더 좋게 만들 수 있다면 그게 내가 만드는 이유입니다. 이 말은 단순한 슬로건이 아니라 그의 브랜드 철학이 되었습니다. 2023년 그는 1000명의 시각장애인에게 수술을 지원했습니다. 조회수는 2억 회를 넘겼고 전 세계에서 그를 기부 유튜버, 착한 자본가로 부르게 만들었죠. 그의 팬들은 단순한 시청자가 아닙니다. 그들은 참여자이자 공감자입니다. 이번에는 누가 상금을 받을까? 이번엔 어떤 기발한 실험을 할까? 이 호기심과 감정의 롤러코스터가 그의 콘텐츠를 중독적으로 만듭니다. 또 한 가지, 그는 유튜브 알고리즘의 작동 방식을 완벽히 이해한 제작자입니다. 그는 초당 몇 컷, 어떤 조명, 어떤 템포가 시청자를 붙잡는지를 데이터로 분석합니다. 영상의 첫 10초는 조회수의 생명선이기 때문에 그는 이 구간을 수십 번 바꿔가며 실험합니다. 그의 사무실에는 심지어 썸네일만 만드는 팀이 있습니다. 10명 이상이 매일 썸네일을 연구하며 0.1초 안에 클릭하게 만드는 시각적 공식을 찾아냅니다. 그의 목표는 단 하나, 시청자가 한 번이라도 더 머물게 하는 것. 그게 그의 세계에서 진짜 콘텐츠 경쟁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스터비스트의 콘텐츠는 단순한 유튜브 영상이 아니라 하이브리드 실험실입니다. 현실 세계의 규칙과
인간 심리, 그리고 플랫폼의 알고리즘을 동시에 테스트하는 무대죠. 그는 스스로를 엔터테이너가 아닌 과학자라고 말합니다. 조회수를 예측하고 감정을 설계하며 마지막까지 시선을 붙잡는 알고리즘을 설계하는 사람. 그러니 사람들은 단순히 재밌어서 그를 보는 게 아닙니다. 그들은 그 안에서 도전, 운, 보상, 선익, 몰입감을 모두 경험합니다. 현실에서는 불가능한 일이 그의 영상 속에서는 진짜로 일어나는 것처럼 느껴지니까요. 결국 미스터비스트의 차별점은 스케일이 아니라 진심입니다. 그는 누구보다도 유튜브를 잘 이해하는 동시에 그 안에서 인간의 본능을 가장 잘 이해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본능 보고 싶고 놀라고 감동하고 싶은 욕망, 그걸 충족시켜주는 유일한 크리에이터가 바로 미스터비스트입니다. 그가 만든 세상에서는 누구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의 호기심이 수억 명의 감동으로 확산되는 그 유일한 무대, 그것이 바로 미스터비스트의 세계입니다. 이제 미스터비스트의 세상은 단순한 유튜브 화면을 넘어섭니다. 그는 더 이상 유튜버가 아니라 하나의 산업을 움직이는 창업자입니다. 그가 세운 회사 비스트 인더스트리에는 무려 450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중 300명 이상이 콘텐츠 제작에 집중하고 나머지는 초콜릿, 간식, 소프트웨어, IP 비즈니스를 담당하죠. 그가 말하던 조회수의 공장은 이제 정말로 하나의 산업단지가 되었습니다. 미스터비스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유튜브를 중심으로 하지만 유튜브는 단지 거대한 생태계 입구일 뿐입니다. 그 말처럼 그의 비즈니스는 이제 영상 너머의 모든 곳으로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피스터블즈 초콜릿 브랜드입니다. 그는 늘 건강을 신경 쓰던 인물이었지만 동시에 누구나 좋아하는 간식을 만들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탄생한 것이 바로 깨끗한 재료, 단순한 구성, 그리고 미스터비스트의 컬러감을 담은 초콜릿이었죠. 그 초콜릿은 출시 1년 만에 2억 달러, 한화로 약 2,600억 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지금은 월마트, 세븐일레븐, 아마존, 심지어 한국의 편의점에서도 그의 얼굴이 새겨진 제품을 찾을 수 있습니다. 유튜브 영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노출되고 그 영상이 바로 광고가 되죠. 광고비 0원짜리 글로벌 마케팅인 셈입니다. 두 번째는 런칠리 즉석 간식 브랜드입니다. 피스터블즈가 초콜릿이라면 런칠리는 아이들과 가족을 위한 건강한 스낵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는 팬들이 영상을 보며 먹을 간식이라는 아이디어에서 이 제품을 구상했습니다. 세 번째는 뷰스테이츠, 크리에이터들이 자신의 콘텐츠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툴입니다. 그의 팀이 실제로 내부에서 사용하던 시스템을 외부에 공개했죠. 이제 다른 유튜버들도 미스터비스트의 방식을 배워 조회수를 높일 수 있는 시대가 된 겁니다. 그의 확장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는 현재 애니메이션 스튜디오를 세우고 있고 미스터비스트 시네마틱 유니버스라는 세계관을 설계하고 있습니다. 허구의 행성, 78명의 캐릭터, 그리고 그 캐릭터들을 중심으로 한 애니메이션, 만화, TV 프로그램, 장난감이 준비되고 있죠. CEO 제프 하우젠볼드는 이걸 이렇게 설명합니다. 지미는 우리 회사의 미키 마우스입니다. 우리는 디즈니처럼 캐릭터와 세계관을 중심으로 확장하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질문이 생깁니다. 그는 왜 이렇게까지 확장을 할까? 그 답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지속 가능성, 그리고 창업자의 부재를 견딜 수 있는 구조 때문입니다. 유튜브는 하루아침에 알고리즘이 바뀔 수 있고 하나의 플랫폼에 의존하면 언제든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브랜드와 제품, IP, 그리고 독립적인 수익원을 미스터비스트라는 이름 아래로 통합하고 있습니다. 현재 비스터 인더스트리의 매출은 연간 약 4억 5천만 달러. 그중 절반은 영상, 절반은 피스터블즈 같은 브랜드 비즈니스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점은 그의 초콜릿 브랜드가 올해는 미디어 사업보다 더 많은 수익을 낼 예정이라는 겁니다. 즉, 그는 더 이상 광고 수익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그의 콘텐츠는 상품을 위한 미디어, 상품은 다시 콘텐츠를 위한 자본이 되는 선순환 구조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모든 성공에는 그늘이 있습니다. 지금 미스터비스트가 맞닥뜨린 현실은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모순, 바로 조회수 머신의 역설입니다. 그는 지금도 매달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영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메인 채널 구독자만 4억 3천만 명, 하루에 추가되는 구독자가 수십만 명에 이르죠. 이 정도면 뭐든지 성공일 것 같죠. 하지만 숫자 뒤에는 불편한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비스트 인더스트리는 최근 3년 연속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2024년 한 해 동안만 손실액이 6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800억 원이 넘습니다. 놀라운 건 이 모든 손실이 바로 조회수를 얻기 위한 비용에서 나왔다는 사실입니다. 미스터비스트의 메인 유튜브 영상 한 편을 제작하는 데 드는 비용은 최소 300만 달러, 많게는 400만 달러에 달합니다. 하나의 영상이 작은 독립 영화 한 편에 맞먹는 예산인 셈이죠. 촬영 세트는 매번 새로 짓고 실험은 실제 환경에서 수십 번 반복됩니다. 위험하거나 비현실적인 장면을 완성하기 위해선 비용과 시간이 끝없이 소모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많은 돈이 들어가도 조회수가 수익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의 말처럼 돈을 더 쓴다고 해서
조회수가 선형적으로 오르지 않는다. 100만 달러짜리 상금이든 10만 달러짜리 상금이든 시청자에게는 모두 그냥 큰 돈으로 보입니다. 즉 비용은 2배, 결과는 비슷한 구조가 되어버린 것이죠. 실제로 그는 2023년에 영상 품질이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은 프로젝트들에만 1,500만 달러를 썼습니다. 영상이 완성돼도 그가 만족하지 않으면 그냥 버립니다. 그 완벽주의가 지금의 미스터비스트를 만든 힘이지만 동시에 회사의 재물을 무너뜨리는 원인도 된 겁니다. 이 문제는 비스트게임즈에서 정점을 찍었습니다.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와 함께 제작한 이 대형 프로젝트는 1000명의 참가자에게 총 1000만 달러의 상금을 걸고 진행된 거대한 리얼리티 서바이벌 프로그램이었습니다. 하지만 제작비는 예상보다 수천만 달러 초과했고 결승전에서 미스터비스트가 상금을 2배로 늘리자는 즉흥 결정을 하면서 예산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 결과 프로그램은 성공보다 손실의 상징으로 남게 되었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평판 리스크도 커지고 있습니다. 비스트게임즈 촬영 당시 일부 참가자들은 식사와 의료 지원이 부족했다, 성희롱이 있었다는 주장을 제기하며 도널드슨과 아마존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도널드슨은 과장된 주장이라며 부인했지만 이 사건은 착한 유튜버라는 그의 이미지에 균열을 냈습니다. 비슷한 시기 그의 초콜릿 브랜드 피스터블즈도 아동 노동과 연관된 공급망을 사용했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그는 윤리적 공급망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대중의 신뢰는 한번 흔들리면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결국 문제는 하나로 수렴됩니다. 모든 것을 직접 통제하려는 구조. 미스터비스트는 모든 영상의 주인공이자 모든 사업의 의사결정자입니다. 그는 촬영, 편집, 제품 개발, 심지어 인사까지 관여했죠. 하지만 이 구조는 너무나 위험했습니다. 그가 아프거나 잠시 자리를 비우면 회사 전체가 멈춰버리는 시스템이 되어버린 겁니다. 게다가 조회수라는 지표 자체가 가진 한계도 명확합니다. 유튜브의 알고리즘은 언제든 바뀔 수 있고 광고 단가는 하락세입니다. 팬층이 커질수록 콘텐츠의 규모를 키워야 하는 중독성의 함정이 생깁니다. 조회수를 유지하기 위해 더 자극적인 아이디어, 더 큰 세트, 더 많은 상금이 필요하죠. 하지만 그 끝에는 지속 불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쯤에서 미스터비스트는 깨닫습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온 건 내가 천재적인 사업가라서가 아니라 유튜브 콘텐츠를 잘 만들어서였다. 그 말 속에는 하지만 이제는 그걸로는 부족하다는 뜻이 숨어 있습니다. 이제 그는 새로운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조회수의 황금기에서 벗어나 지속 가능한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을까? 이제는 유튜브의 알고리즘이 아니라 현실의 수익 구조와 맞서야 할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가 내린 결론은 단 하나였습니다. 이제는 어른들을 들릴 때다. 그때 등장한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제프 하우젠볼드. 그는 실리콘밸리에서 30년을 보낸 베테랑 경영자입니다. 이베이, 셔터스톡, 심지어 100개 이상의 스타트업 투자까지 경험한 인물. 그가 처음 비스트 인더스트리를 방문했을 때 이 회사는 열정으로만 움직이는 거대한 실험실 같았다고 회상합니다. 하우젠볼드의 임무는 명확했습니다. 미스터비스트라는 개인 브랜드를 지속 가능한 기업으로 바꾸는 것. 그는 즉시 회사의 운영체계를 뜯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지출 구조, 인력 구성, 프로세스, 세트 운영까지 모든 영역을 실리콘밸리식 거버넌스로 재정비하기 시작했죠. 먼저 그는 연간 약 8억 달러에 달하는 예산 중에서 1억 달러를 절감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방법은 단순하지만 강력했습니다. 첫째, 비효율적인 채널 정리. 게임 채널을 일시 중단하고 인원을 70명에서 15명으로 축소했습니다. 둘째, 세트 재사용 시스템. 과거에는 매 영상마다 세트를 새로 짓고 부쉈지만 이제는 테마를 남겨 재활용하도록 표준화했습니다. 셋째, 제작 프로세스의 표준화. 이전에는 영상 하나당 담당팀이 완전히 달랐지만 이제는 사전기획, 테스트, 촬영, 수익 분석의 프로토콜이 생겼습니다. 그는 또 비용을 비용으로 보지 않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이전에는 모든 차가, 모든 장비가 그냥 구매 항목이었습니다. 테슬라 50대, 람보르기니 10대를 할인도 협찬도 없이 제값 주고 사왔죠. 하우젠볼드는 이런 방식에 경악했습니다. 그는 즉시 각 브랜드에 직접 연락을 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지금은 미국 최대 람보르기니 딜러십과 2,500만 달러 규모의 스폰서십을 논의 중입니다. 영상에 등장하는 차량을 협찬받고 그 대가로 브랜드 노출을 보장하는 구조입니다. 또한 1000마리의 동물을 구하는 영상을 촬영할 때는 반려동물용품 기업과 파트너십을 맺어 영상 비용의 일부를 상쇄했습니다. 하우젠볼드의 또 다른 역할은 조직의 구조화였습니다. 그는 입버릇처럼 이렇게 말합니다. 창의력은 혼돈 속에서 태어나지만 지속 가능성은 시스템 속에서 자란다. 그는 법무, HR, 재무 등 C레벨 리더십 라인을 보강했고 각 부서의 KPI를 재정의했습니다. 그전에는 조회수 몇 회가 전부였다면 이제는 단위 경제성, 브랜드 노출, 협찬 ROI가 포함됩니다. 또한
회사의 지리적 확장을 진행했습니다. 미스터비스트 본사는 노스캐롤라이나, 그린빌에 있지만 이제는 시카고, 로스앤젤레스, 뉴욕, 샌프란시스코 등 미국 주요 도시의 분산 거점을 구축했습니다. 이 거점들은 각기 다른 역할을 맡습니다. 시카고는 리테일 물류, LA는 콘텐츠 파트너십, 뉴욕은 광고 미디어, 샌프란시스코는 기술 데이터 허브입니다. 또 하나 흥미로운 변화는 더빙 스튜디오 네트워크의 확장입니다. 과거엔 영어 콘텐츠 중심이었지만 지금은 전 세계 더빙 스튜디오와 협력해 스페인어, 일본어, 한국어, 인도네시아어 등 20개 이상의 언어로 콘텐츠를 현지화하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번역이 아니라 각 문화권의 정서를 고려한 재창작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하우젠볼드가 가장 중점을 둔 것은 바로 창업자의 시간 재배분이었습니다. 그는 미스터비스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시간은 1시간에 수백만 달러의 가치가 있습니다. 그걸 매일 확인해 쓰지 마세요. 또 새롭게 생겨난 것이 바로 지미 펀드입니다. 이건 회사의 공식 예산 안에 미스터비스트의 즉흥적 아이디어를 위한 독립 예산을 따로 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그는 어느 날 라이브 방송 도중 갑자기 깨끗한 식수를 지원하는 비영리 단체에 40만 달러를 기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예산 혼란이 났겠지만 이제는 지미 펀드에서 자동으로 처리됩니다. 창의의 자유는 그대로 두되 재무 리스크는 제도권 안으로 들어온 셈입니다. 이제 미스터비스트는 예전처럼 모든 것을 직접 관리하지 않습니다. 그는 아이디어를 만들고 실험을 감독하고 핵심 장면에만 등장합니다. 운영은 전문가들에게 맡기죠. 그 사이 그는 애니메이션, 게임, 세계관 설계 등 다음 세대의 콘텐츠를 고민합니다. 하우젠볼드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미는 여전히 회사의 미키 마우스이고 나는 월트 디즈니가 되기 위해 시스템을 짜는 사람이다. 실제로 비스트 인더스트리는 창업자의 개인기에서 벗어나 조직이 스스로 성장하는 기업으로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어른들의 개입은 결국 창의력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그 창의력이 더 오래 지속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모든 거대한 기업에는 두 번째 성장 엔진이 있습니다. 구글은 검색에서 클라우드로, 애플은 하드웨어에서 서비스로, 디즈니는 애니메이션에서 IP 프랜차이즈로 확장했죠. 그리고 지금 미스터비스트 역시 그 다음 단계를 향하고 있습니다. 그의 목표는 단순합니다. 유튜브를 넘어서 세계관을 가진 엔터테인먼트 제국으로. 비스트 인더스트리는 지금 실제로 미스터 비스트 시네마틱 유니버스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건 미스터 비스트가 주연이 아닌 그의 세계에서 살아 숨쉬는 78명의 캐릭터를 기반으로 애니메이션, 만화, TV 시리즈, 왕국, 게임을 확장하기 위한 세계관 설계도입니다. 그 캐릭터들은 모두 비스트 세계의 파생 주인공들입니다. 실험적인 도전가, 코믹한 과학자, 반항적인 게이머, 그리고 선한 행동으로 세상을 바꾸려는 평범한 시민들. 그들의 이야기는 미스터 비스트의 현실 콘텐츠 세계관과 교차하며 새로운 팬덤을 만들어낼 예정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단순한 브랜딩이 아닙니다. 그건 IP 프랜차이즈와의 출발점입니다. 즉, 조회수로만 소비되던 콘텐츠를 이제는 소유 가능한 세계관 자산으로 전환하는 시도죠. 그는 이미 이 구조를 디즈니에서 배웠습니다. 미키 마우스는 처음엔 애니메이션 캐릭터였지만 지금은 100년이 지나도 매출을 올리는 브랜드입니다. 미스터 비스트 역시 같은 원리를 적용하려 합니다. 한편 비스트 인더스트리의 또 다른 성장축은 바로 D2C 비즈니스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초콜릿 브랜드 피스터블즈입니다. 피스터블즈는 미스터 비스트의 콘텐츠가 오프라인으로 확장된 첫 번째 사례였습니다. 그의 영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노출되고 그 노출이 곧 광고이자 스토리텔링이 됩니다. 팬들은 영상에서 본 초콜릿을 실제로 구매하고 그 순간 그들은 시청자에서 소비자로 전환됩니다. 피스터블즈는 출시 1년 만에 연 매출 2억 달러 약 2,700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이제는 북미를 넘어 유럽과 아시아로 수출되고 있으며 제품 종류도 급속히 확장 중입니다. 단순한 초콜릿을 넘어 스낵, 프로틴바, 젤리, 드링크류까지 확장될 예정이죠. 이 브랜드의 핵심은 유통 구조에 있습니다. 유튜브를 통해 4억 명이 넘는 잠재 소비자에게 제품을 직접 마케팅할 수 있는 채널을 이미 확보하고 있다는 것. 그의 팬덤은 곧 세계 최대의 무상 광고 네트워크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비스트 인더스트리는 콘텐츠 제품 경험으로 이어지는 풀스택 생태계를 만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콘텐츠는 미스터 비스트 영상 속 체험과 감동을 기반으로, 제품은 피스터블즈, 런칠리, 비스트 머치 등을 통해 팬이 소유 가능한 물리적 형태로 확장하고, 경험은 향후 오프라인 테마파크와 팬 이벤트 그리고 디지털 플랫폼을 통한 참여형 경쟁 게임으로 연결하려 합니다. 이미 그 일환으로 게임 플랫폼과 크리에이터 도구를 제공하는 뷰스테이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툴은 유튜버들이 자신의 조회수, 시청, 유저, CTR 데이터를 분석해 MRBAST식 바이럴 전략을 복제할 수 있도록 돕는 사스 형태의 서비스입니다. 그는 이걸 단순한 툴이 아닌 다음 세대 크리에이터를 위한
성장 엔진이라고 말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모든 사업이 단 하나의 자산 위에서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바로 데이터와 팬덤. 미스터비스트는 이미 10억 명 이상의 시청자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의 콘텐츠에서 어떤 연령대가 클릭하고 어떤 국가에서 가장 많이 구매하는지, 어떤 썸네일이 전환율이 높은지, 이 모든 것이 새로운 제품 개발의 실시간 시장 리서치가 됩니다. 덕분에 그가 신제품을 내놓을 때 마케팅 비용, 즉 CAC는 거의 0에 가깝습니다. 그의 유통망은 이미 존재하니까요. 유튜브, 인스타그램, 틱톡, X를 통틀어 그의 채널이 닿는 사람은 90일마다 10억 명 이상. 이건 글로벌 FMCG 기업도 갖지 못한 유통자산입니다. 이제 미스터비스트는 자신의 이름을 넘어서 자신이 만든 세계관과 브랜드로 돈을 법니다. 영상 하나가 제품의 트레일러가 되고 제품 하나가 또 다른 콘텐츠의 주제가 되며 그 모든 게 다시 팬들의 경험으로 돌아오는 구조. 결국 그가 만드는 건 단순한 제품도 단순한 영상도 아닙니다. 그건 하나의 세계, 비스트 유니버스입니다. 그 안에는 스토리, 상품, 캐릭터, 경험, 그리고 팬들의 참여가 모두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미스터비스트의 제국은 이제 조회수로만 성장하는 시대를 끝내고 참여로 확장하는 시대에 들어섰습니다. 그의 다음 목표는 명확합니다. IP와 브랜드가 스스로 성장하는 세계, 즉 창업자 없이도 돌아가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 그의 영상은 여전히 유쾌하고 황당하고 기발하지만 그 뒤에서 움직이는 시스템은 이제 디즈니, 넷플릭스, 유니버설과 경쟁하는 구조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조회수에서 세계관으로, 플랫폼에서 브랜드로, 그리고 유튜버에서 제국으로. 미스터비스트의 제국은 이제 단순한 유튜브 프로젝트가 아닙니다. 그는 유튜버에서 CEO로, 영상 편집실에서 보드룸으로 무대를 옮겼습니다. 그렇다면 이 거대한 실험이 앞으로 성공하기 위해선 무엇이 가장 중요할까요? 여러분들의 생각과 아이디어 공유 부탁드립니다.